강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에서 식물분리학 강의를 하는 유기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식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각각의 식물들에 대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 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종이 있다면 그 종에 대한 중요성은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특산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식물 이야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산종 또는 고유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지역 또는 어떤 나라에서만 특정하게 볼 수 있는 종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할 정도가 되겠고요. 그런 고유종이 많은 나라인 경우에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강조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 섬 같은 경우를 보면요. 하와이 섬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의 약 95%가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내륙 지역하고 이제 격리가 되어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즉 그 지역에서만 고유하게 적응되어서 진화한 그런 종류들이 많이 분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분포하고 있는 특산식물, 고유식물들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 종류는 총 4,0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북한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4,000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종류들은 360종류 정도가 됩니다. 한 종 한 종도 중요하지만 그 종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하나의 비슷한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 의미를 우리 식물 분류학에서는 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모여서 이제 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종 하나하나의 어떤 가치보다는 속이 여러 개 있을 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물론 속이 모이면 또 이제 과라고 하는 단위가 되는데요. 과라고 하는 단위의 고유종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과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종류들 중에서 즉 360종류 특산종 중에서 7개의 특산 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금강초롱꽃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개느삼이나 또 모데미풀이나 또 뭐 매미꽃 속이라든가 또 금강산에만 볼 수 있는 뭐 금강인가목속 뭐 이런 종류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종 단위보다는 가치가 있는 그런 종류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반도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기후대가 많이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또 정중앙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고유종들을 갖고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산 속 7개 중에서 강원도에만 분포하고 있는 속은 4개 속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거, 울릉도에 분포하고 있는 종류를 제외하면 사실은 내륙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특산 속들이 다 강원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를 자연의 보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약 82% 정도가 그 산림 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빙글빙글 돌아보면 모두가 산으로 되어져 있죠. 또 그 중에서 해발 500m의 높은 지역에 해당되는 장소가 그 중에서 약 52% 정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또 지형도 굉장히 높낮이도 심해가지고요. 뭐 강릉이나 속초나 양양처럼 바닷가 근처는 아주 해발 고도가 뭐 0m 가까운 데부터 시작을 하지만 설악산 같은 경우는 1,700m가 넘는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의 지형별로 분포하고 있는 식물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성을 보이게 되고 하죠. 고유한 그런 강원도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종류가 개느삼이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이거는 뭐 학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특산 속옷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포가 대부분 강원도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느삼에 해당되는 그 개체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 대학원생을 시켜서 같이 자생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느삼의 분포 경계를 딱 해보니까요. 가장 남쪽은 강원도 홍천 북방 지역이 가장 남쪽이 되고요. 또 가장 서쪽은 철원 지역의 민통선 쪽에서 발견된 것이 가장 서쪽이 됩니다. 그리고 동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령, 이제 인제 쪽에 한계령 가기 전 그 마을이 가장 동쪽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분포의 북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개느삼이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이 이제 함경남도 북청 지역인데요. 그 북청 지역이 분포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다음에 꽃도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피고요. 또 꽃이 노란색, 아주 진한 노란색. 그래서 이제 도감에 보게 되면 황금색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진한 노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래서 원예화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 고유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개느삼 같은 경우에는 꽃이 그렇게 요란하게 피임에도 불구하고 대신 종자를 잘 맺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씨로 번식하는 것보다는 땅 속에 영양 번식을 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떤 살고 있는 한 지역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근처가 전체로 땅 속으로 연결되어져서 새로운 개체가 나오기 때문에 큰 집단을 만날 수가 있어서 5월달 이쯤에서 꽃이 피게 되면 굉장히 큰 장관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강할미꽃이라고 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정선 지역에 가면 동강이 흐르게 되죠. 뭐 동강, 서강 이렇게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또 정선에 뭐 아리랑 뭐 이런 것들 유명세를 타면서 이제 동강이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 동강 주변에만 살고 있는 식물이 특별한 게 있다. 그래서 동강자를 앞에 붙여서 뭐 동강 고랭이, 또 동강 할미꽃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동강 할미꽃 같은 경우에는 할미꽃 자체가 뭐 수줍음의 상징, 또는 이제 뭐 열매를 맺으면 할머니의 머리를 닮았다, 그래서 뭐 백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들은 진한 자세에 꽃이 피면서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이제 꽃줄기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강 근처에 살고 있는 할미꽃들은 돌 틈에 주로 많이 자라다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죠. 또 꽃이 피는 것들도 너무 돌 틈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굽어서 자라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피어 있는 그런 모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찍었을 때 굉장히 모양이 더 보기 좋고, 또 꽃 색깔도 진한 자색이 아니고 연한 이제 홍색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강과 바위와 잘 어울리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동강 주변에서 동강 할미꽃 축제를 할 정도로 강 주변과 어울려서 아주 잘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그런 종류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종류인데요.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특산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 지역에만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 지역에 가면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검룡소 지역 입구에 가보게 되면 대성 쓴풀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쓴풀은 이제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으로서 그 용담 종류들에 해당되는 그 과에 포함되어 있는 종류들을 일컬어 부르는 그런 이름이 되는데요. 쓴맛이 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검룡소가 흐르는 그 뒤쪽 그 봉우리들을 지금은 이제 금대봉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 이제 대성산이라고 불러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대성 쓴풀이 됐습니다. 즉 대성산에만 자라고 있는 쓴풀이라고 하는 거죠. 철원에 있는 대성산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도 대성 쓴풀의 분포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태백의 검룡소 근처만을 얘기하게 되고, 또 이거는 약간 비밀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튀어나온 다른 개체들이 주변에 멀질 않습니다만 가까운 그런 지역들에 분포하고 있는 그런 개체들도 요즘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그런 종류도 됩니다. 굉장히 키도 작은 그런 풀 종류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로 그냥
잡초 같은 그런 형태의 풀이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해야지 그 모양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이제 금광초롱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특산 소옥에 해당되는 건데요. 금광초롱꽃이 가장 남쪽에서는 이제 치악산 그리고 이제 도감을 보게 되면 가평의 그 명지산, 경기도 가평이죠. 명지산 근처 그 이북에 자라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자세히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 강원도 지역 그 한 해발 800m 이상 되는 그런 고지대의 능선 주변에서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두 종이 특산 종으로서 알려지게 됐고 그 두 종이 모여져서 이제 하나의 속을 형성한 그런 종류가 됐습니다. 또 금강산에서 제일 먼저 발견됐다. 그래서 금강자가 붙어서 금강산에서 제일 먼저 발견된 초롱꽃 종류, 그래서 금강초롱꽃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특히 이 강원도 민통선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분포하고 있고요. 또 8월달에 이제 하늘색 꽃이 피고 꽃 길이가 뭐 한 5cm 정도 가까이 길게 피면서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청사초롱 같은 그런 모양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개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4,000종의 식물 중에 또 360종의 특산종 중에 또 7속의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또 반도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식물들이 존재하는 그 기후 또는 지형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강원도 지역은 가장 그 우리나라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후대에 맞닥뜨려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식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자연의 보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